너는 누구인가? 내 이름은 3단 고음이죠. 저번에 국기 극장판 수평선상의 음모에 관련된 TMI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기 다음인 10기 극장판 탐정들의 진원가라는 극장판의 TMI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TMI를 알아보기 전에 저번 영상 댓글 중에 극장판의 줄거리를 대충이라도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댓글을 본 적이 있어서 대충 탐정들의 진원가라는 극장판의 내용을 요약해드리자면 어떤 의뢰인의 초대를 받고 유명한과 미란이 그리고 코난과 장미 거기다가 탐정단 애들까지 미라클랜드라는 놀이공원에 초대받게 됩니다. 의뢰인의 집사로 보인 남자는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놀이공원 입장권인 팔찌를 나눠줬고 아이들은 아무 의심 없이 팔찌를 차고 코난은 뭔가 깨름직한 기분을 느끼며 팔찌를 찹니다. 의뢰인은 사람들이 팔찌를 다 찬 걸 확인하고는 유명한과 코난만 남기고 다른 일행들은 놀이공원에 가게끔 만듭니다. 그렇게 둘만 남은 걸 확인한 의뢰인은 사실 입장권으로 준 팔찌는 폭탄이며 아이들의 목숨과 너네의 목숨을 구하고 싶거든 저녁 10시까지 자신이 의뢰하는 사건을 해결해달란 말을 합니다. 미란이를 비롯해 장미와 아이들까지 인질로 잡히는 상황이라 이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었고 유명한과 코난은 사건 해결을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코난은 하인성과 마주치고 하인성 역시 가영이가 인질로 잡혀 있어서 별 수 없이 이 사건을 해결하는 중이라고 설명해줍니다. 그렇게 코난과 인성이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원작에서 2번 정도 마주친 적 있는 백준수 일본어로 하쿠바 사구로 역시 같은 사건을 맡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3명은 같이 사건을 풀게 되고 사건을 점점 풀어가며 이 사건에 궤도키드도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코난과 인성이는 결국 사건의 진상에 다다르게 되고 10시가 되기 전 의뢰인을 찾아가서 모든 진상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졸렬하게 팔찌의 폭탄을 해제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코난은 의뢰인에게 네 머리의 위치와 항문의 위치를 바꿔주겠다 라는 협박을 해봤지만 먹히지 않았습니다. 별 수 없이 코난이 직접 폭탄을 해제하게 됐고 해제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어떻게든 폭탄을 해제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사히 극장판이 끝나게 되죠. 자 그럼 스토리도 대충 설명을 했으니 탐정들의 진원가에 관한 TMI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아까 줄거리에서 무사히 극장판이 끝났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엄청난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바로 뭉치라는 대형 폭탄이 초대형 암세포를 선사해줍니다. 극장판 마지막에 시간이 지나도 팔찌가 폭발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경찰들이 나서서 아이들의 팔에 묶여있던 팔찌를 풀어줬고 아이들은 사건도 끝났겠다 마지막으로 롤러코스터를 타러 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팔찌가 폭발하려면 2가지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였는데 첫 번째 조건이 아까 말했던 저녁 10시가 지나면 폭발하는 것이고 두 번째 조건이 팔찌를 차고 이 놀이공원을 벗어나면 터진다는 거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 조건은 코난이 해제를 했으니 걱정이 없는데 이 두 번째 조건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애들이 타려고 하는 롤러코스터가 좀 길이가 길어서 진행 경로 도중에 놀이공원을 살짝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팔찌를 차고 그 롤러코스터를 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분명 경찰들이 아이들의 팔찌를 전부 회수했으니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경찰들이 팔찌를 걷는 타이밍에 뭉치는 화장실에 가게 됐고 뭉치의 팔찌를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뭉치는 팔찌를 찬 채로 롤러코스터에 타게 됐고 하인성이 뭉치의 팔에 있는 폭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하인성이 저 돼지새끼 미친 거냐고 빨리 팔을 잘라서 족발을 만들자 라고 소리를 치는데 우리의 돼지는 청력이 손실됐는지 아무것도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쁘고 귀도 좋은 우리의 장미님이 그 소리를 듣게 됐고 뭉치에게 움직이면 뒤진다 라고 속삭여준 뒤 팔찌를 풀어줍니다. 솔직히 장미한테 뒤진다는 소리를 들으면 포상일 것 같아. 아무튼 장미가 팔찌를 풀었지만 하필 그때 롤러코스터가 내려가게 되고 팔찌를 놓치게 됩니다. 이제 멍청한 돼지 덕분에 명탐정 코난이 완결나는 상황에 다가왔는데 갑자기 키드가 나타나더니 그 팔찌를 가져가 버리고 공중에서 그 팔찌를 터뜨려줍니다. 저번 국기극장판에서 미란이 암 걸린 행동 때문에 사람들한테 미란이가 욕먹는 걸 뭉치가 안타깝게 봤는지 이번에 어나더 레벨의 암 걸린 행동을 해서 모든 욕을 자신한테 돌리려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여기에 카메오로 등장한 탐정들이 있습니다. 원작에 모여드는 명탐정들이라는 에피소드를 보면 자동차를 좋아하는 남자 탐정과 루미놀 반응 검사하던 여자 탐정이 있었는데 극장판 초반에 이 둘을 초대했는데 실패해가지고 죽였다 라는 식으로 언급을 해줍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그거 다 주적이라는 게 밝혀지긴 했죠. 아무튼 원작을 보신 분들이라면 좀 반가운 얼굴이라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여기 의뢰인은 코난의 정체가 남도일인 걸 아는 걸로 추정됩니다. 마지막에 의뢰인에게 사건의 진상을 말해주기 위해 인성이와 코난이 오게 되고 의뢰인은 하인성과 남도일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불러줍니다. 그러다가 사건의 진상을 모두 듣고 난 뒤 충격 먹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코난이 의뢰인 앞쪽에 가가지고 폭탄을 해제하려고 연병을 떨기 시작하는데 의뢰인이 내가 미친 것 같군, 남도일 자네 목소리가 어린애의 목소리로 들리는군 이라고 말을 합니다. 일단 여기서 의뢰인은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코난이 코앞으로 와도 제대로 볼 수가 없으며 코난은 하인성과 같이 등장했을 때 나비넥타이형 음성 면조기로 남도일의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코난의 정체를 몰랐다 라는 걸로 설명하려는 것 같았는데 극장판을 보면서 느꼈던 점은 의뢰인은 코난의 정체를 모를 수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처음 마주했을 때 유명한과 코난을 동시에 방에 남겼는데 이때도 뭐 지문을 이용해서 코난을 남도일로 착각했다고 말은 하고 나중에도 전화를 해서 남도일 자네가 올 줄 알았다 라는 식으로 해서 계속 뭐 의뢰인은 정체를 모른다는 식으로 관객들에게 주입을 하는 것 같았는데 좀 말이 안 되는 게 의뢰인이 눈이 안 보여도 집사 같은 사람은 분명 눈을 뜨고 있었고 집사는 코난이랑 어린이를 유명한과 같이 방에 놔두는데 의문을 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집사는 의뢰인에게 코난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말했을 것이고 의뢰인은 그걸 듣고
듣고 아까 그 자리에 있던 게 남도일이 아니라 꼬맹이였다고? 라고 의문을 품었을 겁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당연히 코나는 남도일이다 라는 결론이 나왔을 것이고 미래는 높은 확률로 코나의 정체를 알고 있었을 거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죠. 네 번째, 보통 극장판에서는 박사님이 말장난 퀴즈를 내는데 여기서는 미란이가 아이들에게 말장난 퀴즈를 냅니다. 뭔가 미란이가 이런 퀴즈를 내면 갑분싸가 안 될 줄 알았지만 그딴 거 없이 분위기가 겁나 싸해집니다. 아마 미란이가 근육 보여주면서 문제 내줬으면 겁나 재밌는 퀴즈가 됐을 것 같네요. 다섯 번째, 지금까지 극장판에서는 전부 남도일과 미란이의 애틋한 사랑을 보여준 장면들이 나왔는데 이번 극장판에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대신 코난과 하인성의 애틋한 사랑을 보여주. 여섯 번째, 앞서 줄거리 설명할 때도 말했지만 코나에서 나왔던 잘생긴 애들이 다 나옵니다. 아마 하인성, 남도일, 궤도키드, 백준수 이렇게 잘생긴 애들 4명이서 3사조라고 불린 것 같은데 얘네가 다 나와요. 물론 백준수는 궤도키드가 변장한 모습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 4명이 활약하는 극장판이라 꽤 재밌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보통 궤도키드가 극장판에 나오게 되면 무조건 남도일로 변장을 하는데 이번 극장판에서는 남도일로 변장을 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듯 매직카이토란 만화에서 자신의 라이벌로 나오는 백준수로 변장을 하는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라의 팔찌를 훔치게 됩니다. 저는 극장판 처음 봤을 때 보라가 팔찌 잃어버렸다는 거에 그닥 관심이 없었는데 영상 만들려고 다시 보던 중 백준수와 코난 일행이 어떤 괴한에게 습격당했을 때 백준수의 팔찌에 노란색 페인트가 튀었다는 걸 봤고 그 페인트가 나중에 보라 가방에서 나온 팔찌에서 발견된 걸 보고 키드가 보라의 팔찌를 훔쳤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건 저처럼 코난을 대충 봤다면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여덟 번째, 여기서 하인성이 잿더리로 유명한 애 뚝배기를 후립니다. 원래는 이상한 추리하고 있는 유명한을 재우기 위해 코난이 마취침을 갈기려고 했는데 조준 실패로 딴 사람을 맞추게 되는 상황이 오자 하인성이 그냥 마냥 잿더리로 뚝배기를 후려버립니다. 코난도 잿더리로 유명한 뒤통수 후린 적이 있는데 진짜 친구는 끼리끼리 사귀는 것 같네요. 아홉 번째, 아까 뭉치가 이 극장판을 쌉 하드캐리했다고 했는데 이거 경찰이 잘만 했으면 이런 상황은 오지도 않았습니다. 코난이 팔찌가 폭발하지 않게끔 만들어 놓자 경찰들이 아이들의 손목에 있는 팔찌를 회수하기 시작했는데 분명히 뭉치 거를 걷지 않았음에도 숫자가 맞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이게 경찰들이 숫자를 셀 줄 모르는 개 멍청한 집단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경찰도 좀 변명할 거리가 있습니다. 경찰들은 회수해야 할 팔찌의 개수를 예를 들면 10개 정도로 계산했다면 그 10개 중에는 보라의 팔찌는 제외되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라의 팔찌는 잃어버렸다고 초반에 말했었거든요. 근데 키드가 사건을 다 해결하고 다시 보라에게 팔찌를 돌려줬고 보라는 가방을 뒤져보다가 팔찌를 발견하고 멍 때리던 중 경찰이 그 팔찌를 회수해 가버립니다. 그래서 뭉치의 팔찌 없이 10개란 팔찌를 회수하게 됐고 모든 팔찌를 회수하게 된 거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대참사가 일어날 뻔한 거라고 변명을 할 수가 있는데 솔직히 진짜 그저 변명일 뿐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경찰들이 4명밖에 없는 애들 중에 한 명이 화장실 간 걸 캐치 못한 것도 말이 안 되고 팔찌가 은근히 커가지고 뭉치가 그걸 차고 다녔으면 누군가 한 명쯤 봤을 만도 한데 못 봤다는 게 너무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뭉치는 원래 뇌가 없었다며 경찰들은 퇴근하고 싶어가지고 뇌를 비워버렸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열 번째, 이 극장판에서는 10이란 숫자가 유독 강조됩니다. 애초에 사건을 풀어야 하는 제한 시간도 저녁 10시였고 폭탄이 멈춘 시각은 오후 9시 59분 59초 10이었으며 폭탄을 멈춘 패스워드는 57010이었습니다. 아마 10기 극장판이라 이런 라임을 맞춘 걸로 보이네요. 11번째, 이 극장판 포스터를 보면 미란이가 하얀색 침대 시트 같은 거 입고 막 누군가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런 장면은 안 나옵니다. 요즘으로 치면 썸네일 어그로 끄는 느낌이네요. 12번째, 여기서 의뢰인이 사건의 진범을 찾기 위해서 여러 명의 탐정들을 고용한 걸로 나오는데 극장판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범인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경찰들은 애초부터 진범을 예상하고 있었고 제대로 수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그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는지 탐정들을 고용해서 다시 수사했고 결과적으로는 그냥 돈 낭비한 셈이 됐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국밥을 사 먹었으면 몇천 그릇은 먹었겠. 13번째, 여기 어떤 도둑이 나오는데 신종 자살 방법을 선보입니다. 처음에 이 도둑이 코난의 원탑 인질인 아르미를 인질로 잡았다가 보라의 방해 때문에 아르미를 놓아주고 다른 여자를 인질로 잡는데 그게 오용사였습니다. 그 도둑은 바로 수플렉스 당하고 리타이어 당했고 이걸 보고 나니까 범인들이 왜 보라나 아르미만 인질로 잡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다른 애들을 잡으면 지가 뒤지니까 살고 싶어서 쟤네만 인질로 잡는 거였습니다. 14번째, 이 극장판에서 장미가 아주 귀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가영이와 미란이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기 위해서 연기를 한 거긴 했지만 되게 지켜주고 싶고 귀엽게 나와서 장미 팬인 저로서는 아주 행복한 장면이었습니다. 15번째, 이 극장판은 2006년에 개봉했습니다. 이걸 원래 첫 번째로 말했어야 했는데 겁나 깜빡하고 있었네요. 아무튼 이렇게 15가지 정도가 10기 극장판 탐정들의 진혼가에 대한 TMI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 10기 극장판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잘생긴 탐정 친구들이 3명이나 등장하고 거기다가 보너스로 키드까지 등장해가지고 추리고 뭐고 간에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네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